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정변입니다. 네, 오늘부터 법알못 방지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알못 방지 솔루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 주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법률이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살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생활 법률을 주제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폭행이나 공갈로 억지로 넘긴 부동산 이거를 무조건 찾아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례를 보실까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피고는 갑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피고가 갑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갑이 이제 사기죄로 구속돼가지고 깜방에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갑의 와이프 을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좀 남편을 풀어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피고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원고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쌩 난리를 칩니다. 막 원고를 감금하고 막 폭행하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 피고한테 찾아가가지고 자, 내가 네가 입은 사기 피해를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해서 사기 피해 변상조로 자기 부동산을 피고한테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나중에 이제 원고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을을 사기죄로 뭐 고소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을을 사기죄로 고소해가지고 을은 징역 8년으로 8년이 아니라 8개월로 마찬가지로 깜빵 가고요. 그러고 나서 피고한테 아니, 부동산 넘기고 억울하잖아요. 이거를 나한테 다시 되돌려 달라라고 하는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원고가 피고에게 넘긴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 하잖아요. 이걸 찾아오기 위한 법적 근거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지인인 을이라는 사람이 원고한테 찾아와서 폭행 협박 행위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피고한테 넘기도록 강요했죠. 이런 을의 행위에 불법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관련 법조문을 보실게요. 원고가 찾아올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103조의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라고 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민법 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거기 1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항들을 이 사건에 대입해 볼게요. 을의 공갈 협박 행위가 반사회 질서 내용의 법률 행위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을의 공갈 협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도 부동산 이전한 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고가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근데 여기 하나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례를 들고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자, 원고 입장에서는 사실 뭐 무효든 취소든 뭐 부동산을 되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동산을 넘겨준 행위가 무효냐 취소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무효면 원고는 무조건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취소일 경우에는 원고가 못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 취소일 경우에는 을의 공갈 폭행 협박 행위를 피고가 알고 있었냐? 이게 악이라고 표현해요. 전문용어로. 알고 있었다면 악의인 경우에는 원고가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지만 피고가 몰랐다면, 이걸 또 전문용어로 선의라고 합니다. 선의일 경우에는 원고가 못 찾아옵니다. 관련 법조문을 보실게요. 자, 민법 110조 2항을 보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좀 어렵습니다. 조문만 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를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에 대입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을이 원고 찾아가가지고 공갈 폭행 협박 행위를 막 했잖아요.
이거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원고가 부동산 이전을 취소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오늘 주제를 폭행이나 공갈로 넘긴 부동산 무조건 되찾아올 수 있는 걸까라고 지은 까닭을 조금 감 잡히시겠죠? 을이 원고를 공갈 폭행 협박해가지고 부동산을 피고한테 넘긴 게 이게 반사의 질서에 해당하면 무효기 때문에 원고는 무조건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반사의 질서까지는 아니고 이건 그냥 강박행위에 의한 거면 취소 사유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피고가 을의 공갈 폭행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만 비로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지금 피고의 악의, 즉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 피고가 이거를 증명해야 되는 부담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취소면은 굉장히 더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오늘 사례를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효냐 취소냐에 따라서 굉장히 법률 효과가 달라지고 소송에서 증명해야 될 책임 부담도 많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누군가한테 넘길 때는 정말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늘 사례처럼 공갈 폭행으로 넘겼을 때도 부동산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